헤어진 남자와 다시 만나고 싶지만 언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자들이 많다. 너무 빨리 연락하면 내달리는 것 같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그렇다면 헤어진 남자와 자연스럽게 재회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오늘은 이별 후 재회의 골든타임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 이별 직후 최소 3개월은 완전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별한 지 며칠 만에 연락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하면 매달리는 모습으로만 보인다. 상대방도 이별에 대한 상처나 분노가 남아있어서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소 3개월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사라진다. 그리고 나 없는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동시에 그리움도 생긴다. 나도 이 시간 동안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서로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두 번째, 상대방의 SNS 활동을 통해 심리 상태를 파악하라. 3개월 후부터는 상대방의 SNS를 조심스럽게 관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좋아요나 댓글을 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관찰만 하면서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있는 흔적이 있다면 아직 때가 아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우울한 듯한 포스팅을 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추억과 관련된 장소나 음식 사진을 올린다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다. 친구들과의 모임보다는 혼자 있는 사진이 많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신호들을 종합해서 연락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특별한 날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연락하라. 갑자기 안부를 묻는 연락보다는 명분이 있는 연락이 자연스럽다. 상대방의 생일이나 중요한 시험, 취업 등의 일정을 기억하고 있다가 축하나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이 너의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축하의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면 충분하다. 너무 길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명절이나 새해 같은 때도 좋은 기회다. 새해 복 많이 받아 같은 안부 인사는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메시지다. 이런 특별한 날을 활용하면 갑작스럽다는 느낌 없이 연락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거부감 없이 답장할 수 있다. 네 번째, 공통 관심사나 추억이 있는 장소를 언급하라. 우연히 예전에 함께 갔던 카페에 갔는데 생각나더라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언급한다. 이런 메시지는 그리움을 자극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다. 상대방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는 상대방이 좋아했던 영화나 음악과 관련된 소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너가 좋아했던 그 가수 새 앨범 나왔더라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런 메시지는 나를 생각해준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우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억지로 그 장소에 가거나 일부러 찾아본 정보라면 진정성이 떨어진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적절한 위로를 보내라. 상대방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연락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미리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공통 친구를 통해 들었거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같은 간단한 위로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때는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약해진 상태라서 따뜻한 관심에 고마움을 느낀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깊이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위로 정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여섯 번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라. 재회를 시도하기 전에 자신이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거나 자격증을 땄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일들을 공유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어렵더라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일곱 번째, 첫 연락 후 상대방의 반응을 신중하게 분석하라. 첫 연락을 보낸 후 상대방의 답장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빠르게 답장이 오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신호다. 답장은 오지만 짧고 건성으로 온다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다.
읽고도 답장이 없거나 아예 읽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조금씩 대화를 늘려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 정도의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다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8번째, 만남을 제한할 때는 부담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면 만남을 제한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둘만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대신 공통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그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친구들과 같이 영화 보러 가는데 너도 올래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만남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여러 번의 그룹 만남을 통해 서로 편안해진 후에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도 밥 먹자보다는 커피 한잔 하자 정도의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한다. 9번째, 과거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재회 초기에는 절대로 이별 이유나 과거의 문제들을 언급하면 안 된다. 왜 헤어졌는지, 누구 잘못인지 같은 이야기는 금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되살아난다. 대신 현재의 일상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대해 대화한다. 긍정적이고 가벼운 주제로만 대화를 이어간다. 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관계가 충분히 회복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10번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재구축하라. 재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황도 변했을 수 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친구 관계부터 다시 시작해서 점차 가까워지는 것이 현명하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가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11번째, 자신만의 매력을 새롭게 어필하라. 예전 모습 그대로 다가가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별 후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지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성취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외모나 스타일의 변화도 중요하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패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숙함이다.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변화를 보면 상대방도 새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12번째, 다른 선택지도 열어두고 접근하라. 재회에만 모든 것을 걸면 절박함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고 있고 재회가 안 되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상대방도 내가 자신에게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더 편안해한다. 그리고 경쟁 심리도 생겨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재회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고 안 되어도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13번째, 타이밍을 놓쳤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라. 아무리 좋은 전략을 써도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다.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했거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계속 매달리면 스토커가 될 수 있고 자신만 상처받는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재회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존감을 잃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준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결국 헤어진 남자와의 재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회가 정말로 서로에게 좋은 선택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회를 시도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자.